네, 김성곤 기술사입니다. 네, 소방기술사에 대해서 연결고리란 부분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연결고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 지금부터 볼 것입니다. 자, 일단 방염에 대한 부분들이 71회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나왔던 부분들이 다 기출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출되어 있습니다. 방염이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방염의 정의 및 원리 86회 118회, 그다음에 설치 대상물이 71회, 86회, 119회, 125회 나왔고요. 방염 대상물품이 80회, 84회, 86회, 118회, 119회, 125회 나왔어요. 성능 기준이 84회, 86회, 118회, 119회, 125회 나왔고요. 성능 기준 중에서 발연량이 109회, 그다음 발연량의 측정 및 의미가 104회, 109회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얇은 포, 두꺼운 포 124회, 그다음에 소파 및 의자 요의 어떤 성능 기준도 물어봤던 적도 있고요. 문제점과 개선 방안도 118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장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렇게 나왔고요. 방염은 두 가지의 법에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상물, 대상물품 성능 기준에 대한 공통 기준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염 성능 기준은 각 가연물에 따라서 각 종류에 따라서 성능 기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얇은 포, 두꺼운 포, 소파 및 의자에 대한 어떤 요 기준들은 방염 성능 기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연결고리는 쭉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연결고리는 왜 우리는 그것을 공부를 하는데 효율적인 어떤 공부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연결고리는 일단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뭐냐 하면 같은 품목끼리, 같은 과목끼리, 같은 문제끼리를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하고 같은 문제를 연결해 놓은 거다. 금방 방염처럼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이 문제의 이해도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효율적인 공부가 될 거예요. 여러분, 효율적인 공부인데 수도 없이 많이 나왔죠. 그것을 따로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몇 가지가 되지 않아요. 방염의 원리, 방염 대상물, 방염 대상물품, 방염 성능 기준, 그다음 방염의 문제과 개선 방안. 요게 되기 때문에 몇 페이지 내로 이 모든 방염에서 나왔던 부분들 다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효율적인 공부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뭐냐면 질적인 공부가 됩니다. 여러분들 방염에 대한 대상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개요는요, 정의나 원리가 들어가면 되고요. 방염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결론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방염에 대한 부분들을 더 효율적인 어떤 부분들이 되고 실적인 부분들을 또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자, 이런 부분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미래에 출제되는 부분들을 예상할 수 있어요. 예. 어떻게 출제율도 출제 방법도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부분들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껏 나왔던 부분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음으로 해서 뭐라고요.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지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요, 그리고 본론, 결론을 지어갈 때도 뭐라고요. 되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잘 연결성이 있게 잡아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되고, 그 다음에 개요나 결론에 대한 문제도 좀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점수를 좀 더 잘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연결고리란 이런 것입니다.